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말씀하신 그 매력적인 우파 정당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담당해서 한번 딱 보여주고 줄 수 있다 네. 생각을 하시면 어떤 모습이 진짜 우파 정당 또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레이건 데모크라츠는 제가 뭐 전혀 뭐 들어본 적 없는, 제가 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예,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말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뭐 좌파의 뭐 한 40%, 우파의 한 35%가 콘크리트 층이다. 그럼 가운데서 어떨 때는 왼쪽에 투표하고 어쩔 때는 오른쪽에 투표하는 이 캐스팅 보터들의 마음을 사야, 소위 중도 확장을 해야 승리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대세가 될 수 있다. 이게 선거 공식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중도 확장이라는 개념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우파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좌파 정당이 여기 있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조금씩 왼쪽으로 가는 게 중도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이쪽으로 넓히는 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당은 더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있는 무당층은 더 왼쪽으로 가면서 또 같은 간격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는 중도 확장은 뭐냐면 오른쪽에다가 강하게 뿌리를 박아놓고 계속 매력을 어필해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씩 넘어와서 점점 그 덧셈을 그 다른 의미의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기가 매력 있어, 나 저길로 갈 거야. 우리가 와서가 아니라 70만 원 드릴게요.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너 잘 살 수 있어. 이게 옳은 선택이야. 한번 들어봐. 오케이, 마음에 들어? 한 걸음 더 와, 한 걸음 더 와, 한 걸음 더 와 해서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저 사람들을 지지하고 싶어. 저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프라이드야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캐스팅 보터들이 점점 빨갛게 물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중도 확장이지. 맨날 선거 때만 되면 당 뿌리 뽑아가지고 야 이삿짐 싸라, 저기 왼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맨날 왼쪽으로 가니. 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매력 있는 우파 정당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는 그냥 한미일 삼각동맹, 세계 자유진영하고 철저하게 동맹 맺고 동맹임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선별적 복지하고 기업의 자율권 그러니까 강화해주고. 복지를 완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줘서 정말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서 넘어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뭐 양극화 이런 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자들 더 부자 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밑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게 사다리 내려주고 이제 이런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잘 된 사례들이 있는 거고, 이번에 오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신 김효은 후보가 있는데 그분이 EBS 레이나 쌤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EBS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은 이제 EBS 출신 강사들 하면 대치동 가가지고 돈 미친 듯이 벌고 막 100평대 저기 뭐 어떤 아파트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보통 수순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마 경북의 조금 시골 마을, 청도였나, 아무튼 좀 이렇게 도시가 아닌 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사교육이나 이런 걸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 나한테는 EBS가 유일한 그거였고 난 EBS를 통해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학생들이 또 꿈을 꿀 수 있게 나는 EBS에서 좋은 교육하고 싶다. 그래서 쭉 계속 EBS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의 동기라든지 비슷한 업계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던 분들이 사교육계로 넘어가신 분들과 본인의 삶을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격차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이제 거기에 계셨던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말이 좀 샜지만 네, EBS를 통해서 이제 사교육을 극복하고 이렇게 퀄리티 좋은 교육을 이제 모두에게 제공을 하는 것처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 활동 장려하고 시장의 자율성 확보하고 이제 작은 정부로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해결해주고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기업 뭐 산업 발전이나 이런 거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만 하면 정부의 역할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치안 정도만 체크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 어떤 논의로 이게 귀결이 되잖아요. 네. 보수냐 아니면 좌파냐. 뭐 저는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리버럴 같은 사람들 보면 전 진보라고 안 하고 퇴보라고 하는 편을 좋아합니다. 퇴보 좌파. 이렇게. 태보 좌파. 뭐 그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좌파라고 해도 북한을 추종하는 건 퇴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사람들은. 네. 근데 거기서 결국엔 정부 역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결국은 뭐 다시 레이건을 좀 끄집어내자면 레이건이 말했던 그 레이건 보수의 3대 기둥이 첫 번째가 이제 강한 국방과 외교,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인 보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의 강화 네. 이 세 가지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네. 어떤 구체화됐을 때 다 그 세 가지 틀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정부는 최소화될 때, 작은 정부가 될 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그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권리가 증진될수록 뭐 부는 창출되니까 뭐 강한 국방이 전제된다면 치안이 전제된다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보통 우파의 공식이고 네. 보수의 이념인데 근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이념을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